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세 번째 도민경청회가 한림에서 열렸습니다. 인권 지킴이가 처음 배석된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없었지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예정 지역인 성산읍과 서귀포시에 이어 한림에서 세 번째 열린 도민경청회. 이번 경청회에는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막기 위해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권 지킴이가 배속됐습니다. 타인의 견해를 비난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시는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계속 발언 시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등 관계자분들이 같이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측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부에서 세 차례 입장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제2공항 건설로 안전한 문나들이는 물론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면 편의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어야 불안하고 불편한 제주공항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한림에서 제2공항까지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서 그러나 반대단체 측은 제2공항 예정 부지는 동굴지대로 공항 건설 시 지하수 함양 문제는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안이 비어있고 이런 데 비행기가 내리다가 주저앉는 그런 안전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굴지대에다가 지금까지 공항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참가 도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지만 이전 경청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서 도청과 경찰이 적절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부권 도민경청회인데도 성산 등 동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발언권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주르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 관광버스 2대나 동원해서 이거 뭔 짓이에요 이거? 제주도는 다음 달 13일 4차 도민경청회를 제주시 동지역에서 열고 도민 의견 수렴 기간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5월 연휴에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예약했는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갑자기 무더기로 예약을 취소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예약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약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광객들은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다시 예약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5월 말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제주도 렌터카를 예약했던 관광객이 며칠 전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 달 전 2박 3일에 7만 3천 원으로 예약한 렌터카를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렌터카 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관광객은 15만 6천 원을 내고 다른 업체의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가야 되는데 항공권도 예약해놨고 그다음 숙박도 다 예약해놨는데 일정이 흐트러져서 일단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요. 다른 렌트카는 지금 현재 2배 이상 비싼 금액으로 예약을 했고 문제가 된 렌터카 업체 측은 예약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은 뒤 제주에서 차를 빌려주는 업체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예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소된 예약만 100여 건이나 됩니다. 전산상의 오류라고는 해도 사실상 인재인 거죠. 사람이 다 이제 입력하고 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실시간 연동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돼서 저희가 진짜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은 없고요. 정말 죄송하고. 렌터카 업체 측은 약관에 따라 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로 요금의 1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는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결국 렌터카 업체 측은 또 다른 렌터카 업체를 찾아서 당초 예약대로 차를 빌려주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제재할 방법은 없어 관광객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도심 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저렴한 양질의 아파트도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분양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자가 76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의 88%는 공원으로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12% 부지에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짓게 됩니다. 3년 전 협약 당시 총 사업비는 8,100억 원. 그러나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오르고 토지 보상비 1,000억 원, 대출이자 500억 원, 음악당과 학교 등 관련 사업비 1,000억 원이 늘어나 총 3,50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비와 연동된 아파트 분양가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3년 전 협약 당시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650만 원. 그러나 늘어난 사업비를 반영하면 2,300만 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분양가가 오를 경우 미분양 위험에 대비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고. 총 사업비와 아파트 분양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공원시설 확충과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고 추가 공원시설의 규모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제주시와 사업자의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평화로에서 바로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허가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휴게 음식점에 진입로만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평화로에서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만 개설하고 진출로는 우회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베이징 노선 운항이 재개되고 일본 전세기도 4년 만에 취항합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와 베이징을 오가는 정기편 운항을 주 4회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티웨이 항공은 제주와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전세기 2편을 4년 만에 취항합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업계가 영업시간을 확대합니다. 신라 면세점은 다음 달부터 주말과 휴일 휴무 없이 전일 영업하고 롯데 면세점도 그동안 이어오던 주말 오전 휴무를 폐지하고 전일 영업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신라 면세점은 전체 매장 8,000제곱미터 가운데 330여 제곱미터를 과세 면적으로 전환해 조성한 갤러리도 영업시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제주연구원이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205명을 선정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오늘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시 서부권역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6개 권역별로 2차례씩 워크숍을 갖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